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면접 준비 잘들 하고 계시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닌 이제 회사에 대한 이야기, 회사를 둘러싼 산업,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래도 조금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번 상반기 때 가장 많은 여러분들을 채용할 산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반도체가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지원하시는 분들과 SK하이닉스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면접 가기 전에 꼭 챙기셔야 할 기사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기업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사니까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사가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기사 한 가지와 약간은 부정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런 기사 한 가지씩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완성 짓지 마시고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큰 흐름을 파악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시다면 기사를 좀 더 찾아보시면서 반도체 산업이 좀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전망을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 기업 다 원데이 면접으로 보죠. 그래서 임원분들을 만나실 거고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 좋아하시는 질문들이 이런 산업이 좀 어떻게 될 것 같냐? 너는 지금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냐? 라는 질문이 분명히 들어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관련해서 준비를 좀 해 가신다면 다른 지원자들 대비 조금은 차별화된 모습, 변별력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옆으로 기사를 제가 또 띄울 겁니다. 그래서 제 모습이 지금 또 까맣게 보이기도 하고 잘 보이기도 하는데 제 모습 신경 쓰지 마시고 옆에 기사 같이 한번 스크롤된 거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기사는 삼성전자 5만 원대 복귀 반도체 랠리 신호탄이다 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돌아오면서 박스권을 탈출했다. 이틀 연속 2,747억 원 쓸어 담았고 28일 삼성전자 주가 1% 상승했다. 이게 중요하죠. 왜 그럼 상승을 했냐? 언택트 확산 속에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났다. 마이크론 예상 실적 상향 조정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세다. 그 다음에 반도체 화웨이 판매 비중자가 미중 분쟁 타격 없고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다 삼성전자의 좋은 내용이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6거래일 만에 5만 원대로 복귀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언택트 생활 양식이 확산되면서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된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서버용 반도체 수요죠. 그렇다면 왜 언택트 쪽이 증가하면서 서버용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넷플릭스가 되겠죠.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할 거 없으니까 뭐 봐요? 다 콘텐츠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서버용 반도체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 받으실 때 뭘로 받으셨어요? 다 줌이 됐건 뭐 웹엑스가 됐건 뭐 구글 미트가 됐건 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잖아요. 그럼 다 이것도 처리할 수 있는 서버용 반도체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언택트적으로 가면서 다양한 산업들의 나쁜 영향도 미치고 안 좋은 영향도 미치고 좋은 영향도 미쳤는데 반도체 쪽은 어떻다? 좀 좋은 영향이다. 그럼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서버용 반도체를 조사하셔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저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평가자들이 조금 좋아하겠죠. 그리고 남들과 조금 더 다른 차별화된 답변을 가지고 가신다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그 다음에 증권 시황 뉴스 같은 데 보면 요즘 유튜브 보면 다 방송도 해주지 않습니까? 너무 약간 쌈마이 같은 거 빼고 쌈마이 같은 거 빼고 그냥 이렇게 그 브리핑 하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자증권 거기에서 하는 걸 저는 매일 아침에 주식 투자는 하지 않지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사 보셔서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좀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쭉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이 있죠. 마이크론 관련해서 실적 전망을 높이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크론 실적이라고 검색하셔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인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거죠. 삼성전자는 미중 무역 분쟁.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때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는 좋을 수도 있고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는 안 좋다라고 하는 그 영향이 조금은 미비하다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는 미국이 화웨이 제재 강도를 높일수록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도 받는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매출 가운데 왜 화웨이에 갖다 차지하는 비중이 연간 6에서 7%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오포, 비보와 같은 다른 중국 제조사 매출은 높지만 유달리 화웨이 매출이 작기 때문에 영향이 덜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휴대폰 완성품 세트를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휴대폰 판매가 줄면 반사 이익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만 때린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넓혔을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반도체 쪽에서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낙관론적인 전망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다른 기사 하나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서버용 제품 요거에 관련된 이거는 블로그입니다. 제가 좀 찾아보다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거 요걸 좀 보여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요. 요 링크는 달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틀이 뭐냐면 코로나19 영향권 들어간 반도체 업계 서버용 제품은 늘리고 컨슈머 제품은 줄여라. 타이틀 너무 괜찮아요. 서버용 제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흔히 팡이라고 하죠.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는 또 하나는 아마존이죠. 그 다음에 넷플릭스, 그 다음에 구글, 뭐 이런 걸 팡 업체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이 이제 우리나라의 서버용 반도체를 많이 갖다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제품은 늘리고 컨슈머 제품은 뭐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매를 많이 안 한 갤럭시 S20에 들어가는 5G 스마트폰 이런 거는 사람들이 별로 안 사니까 일단 이런 건 좀 줄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OTT 수요 증가. 이 OTT가 바로 넷플릭스, 뭐 애플 TV, 디즈니 TV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가 시장을 견인할 때, 즉 지금 반도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이 OTT, 서버용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특히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수요 증가가 관련 산업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삼성 KPMG가 보고서 발간했네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구글링에 찾아볼 수 있으면 보면 좋겠네요.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산업의 변화, 이걸 좀 인용했을 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전방 산업의 수요 위축으로 출하량은 감소될 것이야. 하지만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해서 단가 하락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즉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얘기했을 때 삼성 KPMG 보고서에 따르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전 세계적으로 게임과 동영상 서비스 등의 콘텐츠 소비가 늘고 있고 특히 트래픽 증가에 따른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고 원격 교육, 재택근무 확산세도 관련해서 네트워크와 컴퓨팅 서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꼭 챙기고 쉬어야 되고요. 반면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죠. 그다음 낸드 플래시, 이미지 센서 등 반도체 수요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마트폰용 반도체 시장은 부정적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톱 PC, 그 다음에 스마트 TV, 셋톱박스 등 컨슈머 제품에 탑재되는 반도체 시장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 그렇죠. 예전에 어떤 제품 하나가 부품 하나가 수입되지 못해 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제품이
생산되지 못했던 사례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 쪽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무엇입니까? SCM 쪽이죠. 공급망을 어떻게 좀 다변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특히나 반도체는 작년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서 소부장이라고 하는 측면을 좀 강화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좀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서브형 반도체는 생산을 늘리는 라인업 조정이 필요하고 줄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폰과 PC용 반도체는 생산을 줄여야 된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좋을 겁니다가 아니라 이 부분도 역시 그쵸. 서버용 반도체는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컨슈머 반도체는 좀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입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의 위기를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초미세공정 기술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야 한다. 이게 뭐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평택의 파운드리 쪽도 투자하고 있는 내용, 그 다음 메모리 쪽도 투자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게 궁극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단어죠. 초격차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니까 그 내용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긍정적인 기사로 좀 봤고요.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미국이 반도체 화웨이 수출 급제동함으로써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당연히 체크해야 되겠죠. 자, 9월부터 사전허가 받아라. 화웨이 제재 비메모리에 집중돼 있다. 메모리로 확전되는 피해가 커질 듯입니다. 자, 이 내용 한번 볼게요. 화웨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분쟁 격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애꿎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미국 발표가 화웨이의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중심인 한국 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화웨이 제재에 따른 스마트폰 생산 위축은 국내 기업 메모리 판매 감소라는 간접적 타격, 또한 중국이 이제 애플에 보복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애플에 들어가는 메모리 수요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린 요걸 보면 되겠네요. 국내 업계는 화웨이가 반도체 조달에 문제를 겪으며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업체들이 한국 반도체 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화웨이,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 주요 매출처 톱5 안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고요. 또한 메모리가 전체 매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매출이 26조 9,900억 원, 27조도 안 됐어요. 사실 2018년도 매출은 40조가 넘었었는데 훅 떨어졌었죠. 그 중에 46.5%가 SK하이닉스가 특히나 어디에? 화웨이 쪽, 중국 쪽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SK하이닉스 지원하시는 분들은 화웨이 관련된 이슈를 꼭 챙기고 가셔야 될 겁니다. 자, 미국이 밝힌 제재 대상은 화웨이와 그 계열사가 개발한 설계 기술을 사용하고 미국의 반도체 기술 장비를 활용한 제품을 해석될 수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메모리는 각 회사가 직접 설계했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은 나왔는데 부정적인 내용이니까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요 칼럼인데 왜 콕 집어서 화웨이인가. 그래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7문 7답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면접장에서 뭐 활용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물론 이분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좀 이해하시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배경, 어떤 근거로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왜 콕 집어서 화웨이인가 라고 하는 내용. 두 번째, 미국이 진짜 화웨이를 죽일 수 있나 라는 내용. 그 다음에 미국, 그렇다면 언제까지 제재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은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국의 디자인 실력이 미국이 대만의 TSMC를 잡는 이유. 이건 좀 재밌겠네요. 파운드리 지원하시는 분들 보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반도체 회사를 미국은 통제할 수 있는가? 이건 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죠. 이번 미국의 조치에 중국의 대응은 국산화에 과연 올인할 것인가? 중국 쪽의 입장.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가 수혜자인가? 라는 내용이죠. 누가 수혜자인가? 이게 아마 퀘스천 7 요게 조금 더 괜찮겠네요. 파운드리 기술 업그레이드, 메모리 설계 기술, 통신 칩 설계 기술 업그레이드, 반도체 장비 재료 국산화에 목숨을 걸 것이다. 자, 한국 얘기가 나왔네요. 한국 첨단 기술 관련 기업의 중국 비자 조기 발급. 한국 반도체 관련 장비, 재료, 소재 기업의 대중 투자 우대.
시진핑의 가급적 조기 방안 등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 나왔네요. 이번 미국의 반도체 제재, 한국에게는 중단기로서는 일단 호재, 장기로서는 악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뭐 중기적까지로 간다고 하면 뭐 호재, 일단은 뭐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대신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호재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악재일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가지 않게 또 두 지도자가 모여서 또 조율을 하겠죠. 아무튼 요 내용 중단기 호재 장기 악재다라고 하는 내용의 결론을 좀 가져가시고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미국의 화웨이 반도체 제재가 한국 메모리 업계에 미치는 간접 영향에서 코로나발 G2 신냉전입니다. 미중 갈등의 시작과 심화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2019년도 작년에도 무역전쟁이 있었고요. 지금 또 새로운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나왔고요. 이게 중요하죠. 한국에 미치는 영향, 메모리 판매 감소 간접적 타격이다. 화웨이 제재에 따른 스마트폰 생산 위축은 국내 기업 메모리 판매 감소라는 간접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는 있다. 또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큰 악영향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에서는 저 2019년도 무역전쟁, 2020년 무역전쟁 요 내용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일부죠.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관점에 있어서 반도체 기사를 보시는 거는 그거는 뭐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찌됐건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실 거고요. 그거에 대한 답을 일단 긍정적으로는 아까 서버용 반도체에 실적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화웨이 제재에 단기적으로는 호재이겠지만 그쵸. 컨슈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 것이다. 부정적인 전망.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는 또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접하시면 조금은 더 여러분들의 논리를 만드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다양한 것들을 좀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가장 큰 줄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시점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임원분들이 물어보셨을 때 반도체 시장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조사하신 내용을 잘 말씀해 주신다면 특히나 임원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은 크게 두 가지를 물어봐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 근데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속한 반도체 산업,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산업이죠. 그 산업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그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병행해 주시되 일단은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많이 초점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 쉬는 시간 때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이런 반도체 기사, 그다음 기업 기사, 그리고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은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